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많은 분들이 좀 겪어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복통, 아니면 배변이 좀 불규칙한 거, 이런 소화기 불편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꽤 흔한 증상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인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 건데요. 비교적 흔한 과민성 장증후군, 그 IBS라고 하죠. 거기서 대장암 초기 증상이나 장폐색처럼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그런 상태까지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증상의 다양한 배경을 좀 살펴볼 거고요. 특히 과민성 장증후군의 특징이나 이게 얼마나 흔한지, 또 스트레스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저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전적으로 제공된 자료에만 근거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역시 과민성 장증후군 IBS인데요. 이게 참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은 안 나온다는데 만성적으로 배가 아프고 배변 습관이 자꾸 변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검사상 이상은 없는데 증상은 계속되는 거죠. 근데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와, 한국 여대생의 거의 28%, 27.9%가 이 IBS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진짜 높네요. 특히 젊은 여성에게서 이렇게 흔하다는 거, 남성보다 한 2, 3배 많다고 하니까 좀 주목해야 할 부분 같아요. 네, 그 중요합니다. 보통 진단할 때 로마 기준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게 증상을 기반으로 하는 기준인데 반복적인 복통이 있으면서 그게 배변 횟수나 대변 형태 변화랑 관련이 있을 때 그때 진단을 내립니다. 아, 증상 위주로 보는군요. 그렇죠. 증상에 따라서 변비가 주로 나타나는 형, 설사가 주로 나타나는 형, 아니면 둘 다 있는 혼합형 이렇게 나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들한테는 변비 우세형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복부 팽만감이나 점액변 아니면 그냥 피로감 같은 다른 불편함들도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이 이 과민성 장증후군하고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불안이나 스트레스 사이에 관련이 깊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밀접하죠. 연구에서도 이런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IBS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혹시 그 뇌장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뇌랑 장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딱 그 개념으로 설명이 많이 돼요. 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장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원인은 딱 하나라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보는데요. 위장관 운동 자체가 좀 변하거나 내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장 속에 사는 세균들 그 구성이 좀 불균형해지거나 예전에 장염 같은 거 앓고 난 후에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원인이 복합적이면 치료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치료는 완치보다는 증상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료들 보면 일단 식단 조절 이야기가 나오고요. 저포도맛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좀 제한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장에서 쉽게 발효되는 특정 탄수화물들, 예를 들면 과일 속 과당이나 유제품의 유당, 밀 같은 거요. 이런 걸 좀 줄이는 방식이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도 중요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있잖아요. 네. 특정 귤주가 복부 팽만감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 운동 조절하는 진경제나 설사 먹게 하는 지사제, 반대로 변비약, 때로는 항우울제 같은 약물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팽만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게 꼭 IBS 환자만 겪는 증상은 아니죠. 그럼요. 아주 흔한 증상이죠. 다른 자료 보니까 기능성 소화불량일 때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브로콜리나 콩, 탄산음료 같은 거요. 그럴 때도 팽만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 식이섬유나 당류가 대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하면서 가스를 만들거든요. 그 가스 때문에 배가 더부룩하고 빵빵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원리가 그렇군요. 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소장에 세균이 너무 많이 자라는 경우 이걸 소장 내 세균 과증식 C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나 아니면 담즙산 흡수가 잘 안 되는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그냥 좀 불편하네 하고 넘기기에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IBS 자체는 뭐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비슷한 증상이 사실은 더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감별이 꼭 필요하죠. 네. 한 자료에서는 대장암 초기 증상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좀 진행되면 배변 습관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지속적인 변화. 네,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변화요. 그렇죠. 그리고 혈변, 뭐 밝은 피나 검붉은 피가 보이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배가 계속 아프거나 더부룩하거나 변을 봤는데도 뭔가 남은 느낌? 아니면 피로나 빈혈 같은 거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증상이 갑자기 확 나빠졌다. 이러면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장폐색, 일레우스라고 하죠. 이것도 간과할 수 없어요. 장이 진짜로 막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 운동 기능이 그냥 마비되는 경우도거든요. 마비성 장폐색은 특히 복부 수술 후에 좀 생기기 쉽다고 하고요. 아, 수술 후에도? 네. 근데 이것도 증상이 심한 복통, 구토, 배가 막 불러오고 가스나 대변이 아예 안 나오는 거 이런 게 IBS나 대장암 증상이랑 좀 겹칠 수 있어요. 와, 그러면 진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IBS는 주로 증상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암이나 장폐색 같은 다른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배제 진단이라고 하죠. 다른 걸 확인해서 아니라는 걸 알아야 IBS로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나는 그냥 IBS인가 보다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혈변, 체중 감소 같은 경고 신호가 보이면 무조건 전문가랑 상담하셔야 해요. IBS 자체는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삶의 질을 엄청 떨어뜨리고요. 다른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부 불편감의 아주 흔한 원인인 과민성 장증후군. 이거 스트레스랑 관련이 깊고 관리가 가능하지만 대장암이나 장폐색 같은 좀 심각한 상태랑 증상이 겹칠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 네,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부 팽만감 역시 IBS 외에도 뭐 음식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음식이 뭔지, 스트레스 요인이 뭔지 좀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증상이 계속되거나 뭔가 좀 걱정스럽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에서 계속 강조됐던 뇌장축의 연결?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 진단에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냥 평소에 스트레스를 좀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에 과연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